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날도 춥고 했는데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저도 오늘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사실 한 분도 안 오면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걱정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문강 임용고시 학원에서 전공 역사, 한국사와 동양사를 맡고 있는 구영모라고 하고 있고요. 원래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뭐 채점 다녀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또 연이 닿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지 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3학년, 4학년 분들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도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간단하게 임용시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저희 김구 전공 역사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구 전공 역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역사교육론과 서양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김태규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구영모라서 성을 따서 김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 대략적인 이 합격 설명의 안내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에 대한 간단한 안내, 그리고 출제 경향과 시험 대비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2025년이고 2024년이고 얼마 전에 25학년도 시험이 11월 달에 이루어졌었고 채점이 엊그저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시험이 1차 시험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시험에 대한 안내서부터 해서 간단하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의 이런 응시 조건부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혹은 자격 취득이 예정된 뭐 3학년 혹은 4학년 분들일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 교원 자격증 취득이 예정되거나 소지한 자분들 중에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3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시험에 그 응시라던가 이런 것들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시도 교육청에 응시를 지원을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 다만 이제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여러 가지 출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보시려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문제 그 홈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역대 시험 문제를 다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2차 시험도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업 실험 문제와 면접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다만 이제 채점 같은 경우 채점지도 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듭니다만 일부 채점 요소들은 시도교육청에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2차 면접 문제는 아예 각 몇몇 시도교육청의 경우에서는 자체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교육청 사이트도 한 번씩 가보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고 자주 방문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1교시가 교육학, 그리고 2교시와 3교시가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육학은 20점이고요. 전공이 80점입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기본 점수가 한 5점 정도가 주어지고 한 15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써서 논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과 교육학이란 뭐냐면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역사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영역에 뭐 25%에서 35%가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서는 25%가 출제가 되어서 약 20점 정도가 역사 교육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교과 내용학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최대 75에서 65%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래에는 거의 75%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가 모두 각각 20점씩 25%씩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고, 전공이 이제 80점 만점이니까 각각의 과목별로 20점짜리 과목이 4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쉬우면은 뭐 80점 만점에 한 48점 정도가 1차 합격 커트라인이고, 좀 어렵다 싶으면은 1차 합격 커트라인이 48점이고
시험이고 좀 쉽다 한다면은 한 54점까지 오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가장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수업 실연과 면접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많은 지역은 지도안, 실연, 면접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나 수업 실연, 나눔,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1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1월부터 11월까지는 1차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시험은 내년 1월에 있기 때문에 12월과 1월 달에는 2차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합산돼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 시험을 고득점으로 받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인원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역사교육과 출신 아니면 교직이수, 사학과 나와서 교직이수 하신 분들 아니면 교육대학원 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대략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지금 각 학교마다 사범대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학령 인구 축소에 따라서 축소하고 있고 교직이 수도 원체 예전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교육대학원도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졸업 인원 자체가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을 보신다라고 내년에 시험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원자가 요 근래는 보통 2,500명 수준입니다. 근데 결시자가 한 5%에서 10%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 숫자는 한 2,2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그럼 얼마를 선발을 하냐면은 공립 같은 경우에서는 246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립학교가 다 각자 그 채용을 하였는데 요새는 이제 법령으로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치르는 1차 시험에 위탁을 해가지고 선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 위탁 전형으로 약 79명을 이번 연도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립으로 학교로 가실 분들을 한 246명 일반으로 전발을 하고요. 그 외에 장애 선발도 약 10% 정도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사립 위탁으로 가시는 분들이 한 80여 명 정도가 총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320여 명 정도가 일반으로 이렇게 학교 교단에 서시게 되니까 이분들이 중에서 이 정도 숫자를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학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25년도에 26학년도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TO는 이것보다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냐면은 올해 TO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원래 적게 뽑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대통령께서 그 각 교육청에서 기간제로만 계속 두던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리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선발 인원들 원래는 기간제로 계속 두던 그 유동성을 위해서 두던 자리들을 일반으로 좀 뽑는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246명까지 갔던 것이고 올해는 그렇게 나오는 TO가 전년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뭐 경우에 따라서 전국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는 뭐 더 많이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보다는 좀 적게 한 200여 명 정도로 선발하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선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그 날을 보게 되면은 1교시 교육학, 2교시, 3교시 전공 A와 B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크게 보면 문제가 12문제, 11문제예요. 하지만 어차피 이따가 채점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1점당 한 개의 키워드당 1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40가지 총 80가지를 물어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교육학은 기본 점수가 5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략 15가지를 쓰면 되는 문제가 교육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은 80여 가지를 쓰고 80여 가지를 채점 맞는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대학교에서는 보통 한 50분, 60분 강의를 듣게 되시는데 이제 2교시와 3교시가 각각 90분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도 거의 뭐 90분씩 참고 공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실제 시험 날에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도 대략적인 배점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안 같은 경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실습 때 한번 써보셨을 거예요. 수업 지도안이라고 하는 거 약 15점 정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부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이르는 몇몇 지역에 한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지도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모든 지역에서 빼지 않고 보는 것이 2차 시험에서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45점에서 60점 정도를 수업 실현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 즉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들을 또 별도로 평가하는 전형이 경기도에만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의 분들이 응시하는 것이 이 개별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원 출제 지역과 교육청 자체 출제 지역으로 나뉜다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1차 시험은 11월 달에 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1월 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내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은 11월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말까지 이것까지를 쭉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하시는 합격하는 준비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 김구 전공 역사 대략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1차 합격 발표가 나면은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 저에게 합격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도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고 공립도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립 TO만큼 저희가 공립 1차에서 합격 숫자를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문자로 합격자 화면을 보내주신 것만 합산해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TO가 243명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TO의 1.5배수를 1차 시험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숫자만큼은, 그러니까 전체 합격생의 한 70%만큼은 저희 김구전공 역사에서 배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것도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것이지 강의를 몰래 공유해서 듣는다던가 아니면 저희한테 굳이 문자를 안 넣으신 분들 숫자까지 고려하면은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합격자 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가 많아요. 누가 몇 점으로 붙었고 대략 1.5배수와 1배수의 커트라인은 몇 점쯤 될 것이고, 각 지역의 수석 점수는 몇 점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합격 커트라인을 예측하는 데에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량 합격한 지가 거의 합격을 휩쓸기 시작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저희 합격생 출신 분들이 채점관으로 들어가거나 2차 시험 감독관이나 이런 평가관 등으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채점이 끝났는데, 1차 공립 채점이 끝나서 채점자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지금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다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재, 여러분들 이제 1, 3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 교재로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이 4개 있다라고 했고요. 저희는 그 과목 4개에 맞춰서 각각의 교재를 분권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 서점에 가셔가지고 각 학원별로 나와 있는 교재, 여러분들 꼭 강의 듣기 전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 어떤 학원 교재보다도 가장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내년도 교재 표지입니다. 내년도 교재 표지여서 아마 올해 12월 말에 새롭게 출간될 표지이고, 올해 교재는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2022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2022 교육과정이 적용이 돼서 각 교재별로 2022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편을 많이 하였고, 서양사 교재 같은 경우에서는 연표를 새롭게 더 많이 바꿔서 제공하는 것들을 준비하였고, 역사 교육론도 근래 출제에 들어가신 분들에 맞춰가지고 쭉 준비를 하였습니다. 쭉 준비를 하였는데, 그런 것들 쭉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실수로 이거를 눌러가지고 잠깐 꺼졌는데요. 자, 어쨌거나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022 교육과정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각 그 출판사마다
여러 가지 변화점들이 보여서 뭐 생태 환경사와 관련된 부분들, 뭐 한일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 1960년대 이후의 서술들이 워낙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였고, 동양사 같은 경우에서는 근래 출제위원분들이 자꾸 본인이 내고 싶은 주제들만 내셨어. 그래서 근래에 출제 많이 되었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대폭 강화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교재는 한번 서점에 미리 보기로, 인터넷 서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미리 보기로 보셔도 저희 교재의 우수성은 아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저희는 저희가 뭐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2차 교재도 여러 가지 출간하고 있어서 김태규 선생님이 수업 실현, 지도안 작성부터 수업 실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여 년의 강의 경험을 녹여셔가지고 여기에 출간하였고, 저는 현직 교사 출신이고 뭐 채점이라던가 이런 데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현직 선생님들과 경기도 2차 시험 대비, 그리고 서울 2차 대비, 면접 대비 이런 서적들을 함께 출간을 하였는데, 이 책들은 역사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초등이나 중등에서도 다른 과목에서도 원체 많이 사봐서 수험서 전체 코너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달에는 이거를 저자 직강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강좌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오셨잖아요.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공간이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직강을 제공하는 공간이고요. 바로 옆에 1001호에 가시게 되면은 직영상으로 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수업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터디를 용이하게 덮기 위해서 아빠 이따가 끝나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대략적으로 교과서, 주요 개론서, 심화 서적 이런 거에서 한 1600권의 책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언제든지 꺼내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의 장점,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원체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혼잡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다 보니까 정보가 빨라요. 특정 학교에서 누가 출제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정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들 사이에서 먼저 돌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물론 임용을 많이 준비하지 않는 학교, 사학과만 있는데 교직이수를 하지 않는 학교에서 출제가 들어갈 때는 조금 소문이 늦게 돌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좀 그런 소문들이 빨리 돌기도 하고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저희 수업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저희 강의실 소개해드렸고, 문제까지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그다음 그에 대한 서적들 안내드리고 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봐야 될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항은 이렇게 사료에 빈칸을 뚫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게 3.15 부정선거인데, 이런 4.19 혁명 당시에 대학교 수단의 시국 선언문이라던가 이런 사료를 보고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면 되는 문항이고, 그 다음에 이 다사료는요, 가와 나사료는 교과서에도 워낙 많이 수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 90% 이상의 수험생들이 맞았거든요. 근데 다사료가 99%의 수험생들이 틀린 사료였어요. 뭐였냐면은 5개 시정 방침이라고 나와 있고, 현 정부는 과거보다 1층 더 건설하고도 확고하게 반공주의 정책을 전진시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구만 얼핏 보면은 박정희 정부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과도 정부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이어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공식적으로 거의 1% 미만으로 내려갔다라고 현재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한 상위 20% 학생들이 맞는 문항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맞고 이거를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문항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오른쪽 문제가 딱 적당한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계 변무 문제라고 하는
이성계의 그런 그 아버지가 뭐 이인임이다라고 모함했던 이야기, 명나라와 조선 사이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종계 변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우왕 시기의 요동을 왜 공격했느냐,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알겠죠? 철령이 설치 문제 때문입니다. 혹은 창왕을 폐위할 때 이성계 일파가 내세운 논리가 뭐냐, 뭐 패가 입진, 혹은 창왕이 신돈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폐위를 시켜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쓰면은 다 맞는 문제였습니다. 다 묻는 문제여서 우리가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시험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2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점, 한 6문항이 나오고 총 20점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뭐 철령의 설치라던가 뭐 창왕은 신돈의 후손이다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략 3에서 5문항 정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허정 과도 정부의 사료까지 추측해야 되는 대부분 틀리는 문제, 뭐 거의 맞는 사람이 없는 문제가 하나에서 2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를 꼼꼼하게 봐도 맞아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라던가 기본적인 개론서들을 꼼꼼하게만 봐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한 70%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먼저 꼼꼼하게 맞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 20점 만점에 12점에서 15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동양사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사와 동양사 모두 이런 식의 한문사료 문항이 2점에서 4점짜리가 각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와 동양사 모두 4점짜리가 출제가 될 때는 최대 8점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장 적게 나온 게 전년도 2025학년도 시험 문제였는데, 거기서는 동양사에서 한문 사료가 안 나와서 한국사 2점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문 사료가 아마도 올해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4점 정도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인 한자 공부는 뭐 하루에 10분 정도씩 틈틈이 해 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료 자체는 되게 유명한 사료였는데 한문 사료로 나오다 보니까 한문 사료는 보통 정답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도 보게 되면은 후경의 난이라고 하는, 사실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나 동양사 개론처럼 중국사에 대해서 다룬 책들을 보면은 다 쉽게 할 수 있는 후경의 난과 같은 문제가 이렇게 4점짜리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혹은 옆에 보시면은 광동무역체제라고 하는 뭐 강희제기 시기부터 시작되어지고 아편무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또 이렇게 4점짜리가 출제가 되기도 해서 이런 식의 문항들을 맞아 나가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점 만점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한문 사료가 동양사에서 없어서 거의 16점 가까이를 맞았어야 했는데, 전년도에는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이렇게 한문 사료가 나오기도 해서 9점 정도만 맞으셨어도 최종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사도 20점 만점이다. 보통은 12점 정도면 합격을 하는데 너무 쉽게 나오면 16점, 어렵게 나오면은 9점 정도만 맞아도 합격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서적 안내만 말씀드리고 잠깐 끊었다가 김태규 선생님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금 여기 4학년 분들 되게 많이 오셨잖아요.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에 이제 제일 많이 참고해야 될 거는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셔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뭐라고 안내를 하고 있냐면은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쓴 책은 교과서밖에 없습니다. 교과서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 2 교과서가 한국사를 다루고 있어. 중학교에서 전근대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를 한국사 1, 한국사 2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022 교육과정 교과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2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4학년이니까 교과서 아직 없으실 텐데 현재 해내매주 출판사에서 별도로 회원가입 없이도 각각의 교과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설명회 끝나시면 해내매주 출판사 들어가셔서 역사 1, 역사 2, 한국사 1, 한국사 2 교과서를 다운받으시고 아이패드 같은 걸로 자주자주 보세요. 자주자주 보시면은 제일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2, 3년 전에 현행 교육과정에 맞춘 개설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책이 시민의 한국사라고 하는 책이 1권, 2권, 전체 2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시험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반대파들의 논리가 교과서에는 없었는데 시민의 한국사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이거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저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은 1, 2권은 조금 교육과정이랑 다른 이야기가 많아서 추천드리진 않고 3권이 고려시대부터 해서 7권이 현대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도 나온 지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가 되었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과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많아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료 위주로, 사료가 되게 많은 책이거든요. 사료 위주로 그냥 시간 내실 때 좀 공부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올해 정답률 1%도 안 되는 허정 과도 정부의 5개 시정 방침 사료가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내가 한국사 20점 만점에 16, 18을 맞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1점도 아깝다. 나는 반드시 임용판에서 이름을 남기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책까지 보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거 두 개만 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는 길에 이거 다운받으시고 이거는 꼭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 책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양사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내년에 당장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지도 않고 현재 아직 검정본이 100% 다 안 나왔다는 말도 있어. 한개 출판사가 더 심의 중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서 이거는 일단 2015 교육과정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동양사는요. 교과서 내용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는 않아서 이게 꼭 필수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차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봐야 될 거는 여기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이게 1번이고 동양사 개론이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책만 보셔도 동양사 20점 만점에 18점 이상 받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내가 중국사의 지도 개념이 떨어진다. 지리적 개념이 떨어진다. 예컨대 사천, 운남, 장안, 낙양 이런 거 했을 때 바로바로 머리에 안 떠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틀라스 중국사라고 하는 도판이 지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저는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3권 정도, 이거 3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20점 만점에 나는 18점에 만족하지 않고 19, 20을 반드시 맞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각 5권 정도로 이루어진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전근대 파트를 다룬 책이 있고요. 중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근현대를 다룬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을 보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1학년에서 3학년 분들한테는 이거 지금 봐도 된다라고 하는데 당장 시험을 봐야 될 임용생들에게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
20점 만점에 12에서 16점만 맞으면 되는데 이거는 18점 이상을 노리는 분들이 봐야 되는 책이니까 차라리 그냥 이거 세 가지를 한 번 더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김구전공 역사 수강생들한테는 이거 1년 동안 두세 번씩 보는 거 목표로 하자. 이거 세 개 두세 번씩 보는 거 목표로 하자. 그리고 앞에 시민한국사와 교과서도 각각 두세 번씩 보는 거를 목표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1년 동안 뭐 적게는 한 번만 보셔도 됩니다만 저는 보통 두세 번 정도를 말씀을 드리니까 두세 번 정도 보면서 저와 함께 문제풀이, 어려운 부분들, 해설 강의하는 것들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임용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는 길에 뭐 저희 교재는 안 사신다라고 아직 내년 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이거 두 가지와 시민한국사 1, 2권은 꼭 구매를 하시고 내가 지도 개념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테라스 중국사까지 꼭 사주시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내년에 최종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요. 제가 임용을 볼 때는 경쟁률이 45대 1이었어요. 그때 좀 치고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초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요새는 경쟁률이 8대1, 9대1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초수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뭐 내년에 내가 처음 준비한다고 해서 안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책들 구매해서 보시고 지금 당장 이걸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이 책을 기반으로 한 EBS 강의를 꼭 한번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EBS 강의만 12월 달에 듣고 오셔도 1월 달부터 임용 공부 본격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지금 12월 중순이죠. 12월 중순에 여기 방문각 이대합 빌딩까지 많이들 오셨는데 이제 12월 말에 동아시아사 세계사 EBS 강의 꼭 하나 들어보시고 1월 달부터 공부하신다면은 분명히 초수 합격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김태규 선생님이 수업하실 테니까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해내외주 교과서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민한국사 1, 2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